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리기 작전에 6년째 연속 실패하고 있는 좌파 민주당이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마지막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벌이고 있는 맨하탄 정치쇼가 드디어 동부 시간으로 4월 4일 오후에 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에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출두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3시 반쯤 검찰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 중이었는데 매우 궁금한 마음으로 뉴스를 강의가 끝나자마자 쭉 찾아봤습니다. 왜 이 기소 자체가 정치 쇼에 불과한지 전 영상인 224회와 225회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 두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스토미 데니얼이라는 여성에게 돈을 13만 불을 준 것이 불법이다. 선거 자금을 유용한 거다 해가지고 34개 항의 형사 기소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코미디인데요. 우선 이것은 연방에서 특검이 약 3년에 걸쳐서 다 조사를 해서 혐의가 전혀 없음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선거자금법은 연방 관할이지 주 관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맨하탄에서 이것을 관할권이 없는데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또 이게 혹시 관할권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넘어간 지 한참 됐습니다. 매우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난 일을 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거지를 피면서 이것을 기소를 한 건데, 이 사건은 민주당이 맨하탄 검찰을 이용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이것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좌파 민주당 검사인데도 이것을 기권한 검사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빈 브래그 이 친구, 지금 이것을 기소한 친구가, 이 친구도 작년에 1년 내내 보다가 이것을 기권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케이스가 없다, 성립이 안 된다라고 자신이 판단해 가지고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엄청난 압박과 프레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을 번복을 하면서 지금 기소를 한 건데, 이 맨하탄 검찰청에 여러 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민주당 성향인데도 사표를 다 낸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쇼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승자로 등극을 하면서 대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무슨 승리를 거둔 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 큰 변화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한두 가지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의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화면에서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인 횟수와 액수로 후원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고 마이클 심 TV 운영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4월 말에 강연을 합니다. 뉴욕의 퀸즈에서 강연을 하는데, 우리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플러싱 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오클랜드 가든에서 합니다. 미국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에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간단한 식사와 음료도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남의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애드레스로 여러분들의 참가하시는 분의 성함과 인원수를 예약을 해 주시면은 이 모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뉴욕과 뉴저지뿐만 아니라 커네티컷이라든가
또 필라델피아 같은 데서는 뭐 그 얼마 안 걸리니까 오시기가 용이하고 또 운전을 뭐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관광 삼아서 잠깐 다녀가시는 것도 그다지 뭐 큰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맨하탄에서 벌리고 있는 이 쇼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 좌파들이 엄청나게 이제 큰 쇼를 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을 형사 기소를 하면서 이제 형사 기소를 하게 되면은 우선 대부분이 이제 수갑을 채웁니다. 그리고 뭐 철장에다 가두고 이제 먹샷이라고 그래서 그 경찰용 범죄자의 그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소 하루 전인 월요일 날 밤부터 이 주류 언론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밤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으면서 이 친구들이 실수한 거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데이빗 엑셀로드라고 오바마 때 백악관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지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완전 극좌파 채널인 CNN에 이 기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앵커하고 I would give him every courtesy possible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쭉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검사라면은 그 가능한 한 최대의 예의를 갖추고 경의를 표해야 된다 트럼프한테. 절대로 트럼프를 뭐 옆에서 그 뭐 팔짱을 낀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수갑을 채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 온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이거는 들고 일어나는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 전까지 이 4월 2일까지 이 좌파들이 불어대던 내러티브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뭐 수갑을 채우고 먹샷을 찍고 먹샷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 이 경찰용 그 용의자 사진인데 뭐 이러고 뭐 해서 이렇게 하던 게 완전히 그 작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베이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화를 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인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거나 그냥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워낙 높았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이 57%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인기도를 상승시켜 놓은 것은 바로 민주당 좌파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기소가 확정이 되니까 3일 만에 5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은 원래 이 도네이션도 계속 내던 사람들이 많이 냅니다. 지난 3일 동안 그 도네이션이 들어온 게 뉴 도너, 그러니까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을 보내지 않은 그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보낸 게 25%가 새로운 사람이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대부분이 공화당에서 크게 정치에 그 참여를 하지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하고 또 중도 뭐 양쪽에도 그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이런 그 증거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죄가 있다면은 딱 하나 2016년도 선거에서 이 좌파와 공화당 중에서도 이 부시 계열의 어스태블리시먼트,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그 도움 없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도움을 받아서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혼자 기득권을 그 공격을 하면서
혼자서 언론을 공격하면서 완전히 국민의 표에 의해 가지고 당선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적이지만 공화당에서도 기득권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는 데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렇게 합세를 뒤에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득권 공화당 세력이 지금 공화당의 약 그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세력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적입니다. 오직 국민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 중에서도 매우 우매하게 이런 그 언론에 속아서 본인이 공화당이고 우파라고 하면서도 트럼프를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언론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과 합쳐서 트럼프 끌어내리기 운동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줄을 서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면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당 지도부 내에서 공화당 주에서 비슷하게 공화당의 사법권이라든가 공화당의 그 의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보복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 놓은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우선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 테네시주 네이스빌에서 이 코버넌 스쿨에 가가지고 거기가 그 크리스찬 스쿨인데 총기를 트랜스가 난사를 해가지고 6명을 죽인 이 테러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트랜스가 살인을 한 것을 커버하고 이것을 옹호해 주려고 민주당의 그 좌파 의원 3명이 테네시 주의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떠들어댄 거예요. 웬만하면은 아마 공화당에서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 3명을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현직 의원직을 박탈하고 국회에서 제명시킬 수 있는데 4월 6일 날로 투표 일자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도 더 이상 점잖게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점잖은 미국, laissez-faire,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던 이 관용이 있었던 그런 미국의 정치는 이제 끝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은 이제 끝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이 관용적인 미국이 죽음으로써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틀림없이 resurrection,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미국의 꽃이 피면서 막강한 공화당 파워로 완전히 이 쓰레기 같은 이 좌파들을 청소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잠자는 사자를 이 좌파들이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마이클심TV를 주변에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